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이 입추이자 말복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말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수시 준비하느라 또 공부하느라 바빴을 것 같은데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예비 수험생들도 선배들의 입시를 이 준비를 지켜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전국 198개 대학의 201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체 모집 인원은 올해에 비해서 3.1% 줄지 만요. 수시 모집 인원은 2.7%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수시 비중 내년에는 더 커질 전망인데요.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예비 수험생들도 저희가 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 함께 하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니스트와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지금까지 수험생들에게 시간이 넉넉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방학도 얼마 안 남았고요. 개학을 하게 되면 이제 9월 모의고사도 보게 되고 수능도 접수하고 수시도 접수하고 아마 많이 촉박하다고 이제 시간이 쫓긴다고 생각할 텐데요.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했던 계획들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내가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김태회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김태회입니다. 더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더위를 이기는 방법 두 가지. 첫째, 교실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두 번째, 뜨거운 태양보다도 더 뜨겁게 공부를 한다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스트와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유니스트 입학팀장이신 주재술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니스트 입학팀장 주재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금년에 수시 입시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되는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상담은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선착순 100분에게 수시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저희 TBS 토요 미니 특강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5학년도 수시 전형 최종 전략을 세워라를 주제로 저희 프로그램 멘토이신 정재원 선생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이 토요 미니 특강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선착순으로 70분까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70명 신청은 마감이 됐고요. 대기 신청을 받은 후에 취소자가 생기면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유니스트와 숭실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유니스트와 숭실대 편 오늘 먼저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니스트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 유명한데요. 2015학년도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전형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유니스트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탐구 역량 우수자 전형과 학업 역량 우수자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탐구 역량 우수자 전형은 수학, 과학 분야에 탐구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3배수 내외 학생들을 종합서류 평가를 통해서 선발한 다음에 1단계 성적 50%와 종합 다면 면접 50%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반면에 학업 역량 우수자 전형은 이공계열은 수학과 과학, 경영계열은 수학과 영어 분야의 학업 역량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종합서류 평가를 통하여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1단계 성적 70%와
종합단원 면접 30%를 합산하여 합격생을 뽑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신설되는 전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에 창업인재 전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네. 15명을 선발하게 되겠는데요. 유니스트에 입학한 후 국가의 미래 경제에 큰 도움을 줄 훌륭한 창업 역량을 가진 인재로 육성, 양성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다양한 창업 멘토, 최고 수준의 창업 교육, 그리고 해외 창업 연수까지 글로벌 무대에서 창업하고픈 열정을 가진 인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한 달 정도 후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될 텐데요. 선생님,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유니스트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2일에서 16일까지 5일간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9월 17일까지이며 교사 추천서는 9월 18일까지 온라인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원서 접수 기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전형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상담 내용 바탕으로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 유니스트 지원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고3 학생이죠. 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자사고라서 내신이 좀 불리한데 네. 자기소개서에서 잠재성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잠재성을 어떻게 어필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김태회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7등급, 수학 4.12등급, 영어 6.4등급, 과학 4.26등급, 평균 5.34등급입니다. 네. 주요 과목 학년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계속 7등급이고 수학은 4.5등급에서 3.47등급으로 다시 5등급으로 하락했네요. 영어는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6월 모평에서 국어 A형 3등급, 수학 B형 3등급, 영어 4등급, 화학 3등급, 생명과학 4등급, 평균 3.375등급입니다. 4월과 6월 모평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영어는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화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생명과학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6월 모평은 재수행이 가세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희망 전형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은요, 유니스트 생명과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때 어플리케이션 제작 동아리 기획 담당을 했고요. 학교 홍보 어플 출시까지 했습니다. 예, 2학년 때는 수학 동아리 토론 및 학술제 부스에 참여했고 교과 관련 소논문을 2회를 작성했네요. 그다음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요. 수학에서 학력 향상상을 받았고 교내 과학경시대회 생물과 화학 부분입니다.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희망학과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보셨는데요. 우선은 주재수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장점과 보완할 점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우리 학생의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을 경험한 점이 아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유니스트와 같은 사회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무시할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과 성적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학문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그 노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마 이 학생에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해서 그럼 합격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미 우리 학생의 학생부는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서를 작성을 할 시에 학생부에서 드러나지 않는 본인만의 그 특별한 열정 또 노력의 과정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여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활동이나 결과가 있으면 그 동기와 과정에 대해 자신 있게 기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학생의 자신의 활동 중에서 어떤 점을 어필하고 오면 좋을지 궁금해 했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탐구 관련 활동이나 또 진로 탐색을 위한 본인만의 노력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스트는 국내 대표적인 연구 중심 대학이기에 입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기소개서 부분을 조금 잘 쓸 수 있는 방법들까지 좀 말씀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김태효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학과 과학이 4등급 때 초반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특성상 대학에서의 어떤 수학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어와 영어 등에서 현저히 좀 낮은 점수는 아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수학과 과학에서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다가 그 상승에 꺾인 점도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보완할 점으로는요. 3학년 1학기가 끝난 시점에서 우리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 그 다음에 학생부 기록을 얼마나 충실하게 3학년 1학기까지 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평가는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유니스트를 지원하는 학생들 치고 전부 다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 실험 활동 등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했지만 나만 어떤 차별화되는 나만의 어떤 학업 역량의 우수성, 활동의 진정성,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나 실험활동, 캠프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어떤 변화되고 성장한 모습 등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의 경우 아까 말씀했듯이 약점이 내신 성적이 상당히 낮은데요. 이 교과 성적을 상쇄할 만한 어떤 실적이나 성과가 있다면 이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죠. 네. 그다음 봉사활동을 보니까 학교가 기숙사 학교니까 어떤 특성상 자기 주도성이라든가 어떤 가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의 어떤 다른 기록들을 보면요. 충분히 그런 점들을 내가 봉사정신이 있다라는 걸 어필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등을 잘 살려서 자기소개서 3번 항목에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의 생기부가 중요한데요. 특히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자신이 했던 수행평가나 뭔가 자신의 어떤 특기 이런 것 등이 잘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희망학과 관련 탐구 활동이나 뭐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성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재수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그럼 유니스프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탐구 역량 우수자 전형 또 학업 역량 우수자 전형인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탐구 역량 우수자 전형은 추가로 교사 추천서와 우수성 입증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이기 때문에 평가 시 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할 시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면서 참고로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마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하여 자신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을 부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니, 모든 전형에 자기소개서가 있다는 게 또 학생들한테 부담이 좀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유니스트가 자기소개서에 자율문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율문항에 대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유니스트는 자기소개서 4번 항목에 본교의 인재사항을 참고하여 지원자의 본인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야에 어떤 재능이 있든지 그래서 동기, 과정, 성과에 이르기까지 자신 있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건 역시 나만의 특별함을 좀 잘 어필을 네,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상담을 좀 듣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제가 탐구 역량 우수자랑 학업 역량 우수자 중에서 어떤 걸 쓸지 고민하고 있는데 네. 뭐가 더 저한테 맞을까 좀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더 맞을지 주재수 선생님 어떨까요?
네, 우리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트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 일반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우수한 점은 아닐 겁니다. 또 그렇다라고 해서 유니스트와 같이 연구중심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탐구 관련 활동이 또 굉장히 우수한 편도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장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본인이 아까 그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참고를 해봤을 때 하반기에 성적을 좀 올린다고 감안을 해보면 그 학업과 관련해서 그 노력들을 얼마나 잘 부각시켜 줄 수 있을지 네. 이거 관심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마 그래도 그 교과 성적이 아마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서 탐구 역량 우수자 전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부담이 조금 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탐구 역량 우수자 전형이 더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사전에 보낸 그 상담서를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그 과천 과학관 캠프 등의 그런 외부 활동을 작성해도 괜찮은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주재수 선생님? 네, 교외 활동 중에서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참가한 그런 교육 활동들은 그 동기나 과정 또 활동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네. 이 수시가 6회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교들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우 선생님, 우리 학생이 수시 6회 전략을 어떻게 좀 세우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질문서에서도 논술 전형을 지원할지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논술 전형에서 가장 먼저 우선시 고려해야 될 것은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네. 근데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는 대개 2개 영역 2등급이거든요. 이걸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 수능을 보고 2개 영역 2등급을 충족하면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요. 중앙대 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심화형을 추천합니다. 1단계는 서류고요. 2단계에서 면접이 30% 들어가고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추천 이유는요. 일단 심화 과목이 한 과목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원 자격이 된다는 거죠.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내신 경쟁에서도 다소 불리함이 완화될 수 있겠다. 이런 이유로 중앙대를 추천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한양대 생명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합니다. 예, 선발 인원이 10명으로 좀 많은 편이죠. 전형 방법은 학생부만 보고 선발합니다. 예, 면접이나 어떤 일체 어떤 서류 제출이 없죠. 추천 이유는 역시 교과 성적에서 불리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은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로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두드림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예, 선발 인원은 8명이고요. 1단계는 서류평가가 100, 3배수입니다. 2단계는 면접이 40% 들어갑니다. 역시 수능 최저는 미적용이고요.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낮습니다. 대신에 비교과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상당히 중요한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좀 증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다소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네, 좀 도움도 많이 되고 네. 많은 정보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참 잘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나만의 특별함이라던가 그런 특징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언 바탕으로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니스트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활동 이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유니스트의 합격 전략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는 본인만의 특별한 열정, 그리고 노력의 과정을 드러내시고요. 교과 성적을 상쇄할 만한 실적과 성과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탐구와 진로 탐색을 위한 본인만의 노력을 드러내라입니다. 자, 오늘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원하는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전형, 이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우수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유니스트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합격한 많은 학생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이 시간에. 우선은 아마 한 학생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니스트가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그 화학 관련 전공 분야에 진학을 하고자 고교 재학 중에 관련 동아리 활동과 탐구 활동을 꾸준하게 훌륭하게 수행하는 학생이 기억이 납니다. 네. 또한 유니스트의 뛰어난 연구 환경이나 전폭적인 장학 혜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 지역의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유니스트에 입학을 한 강남 지역 소재 출신 학생들도 생각이 납니다. 네. 아마 첨단 분야의 연구원으로 성장하고 픈 계획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역시 그러니까 과학 관련, 연구 관련 특화가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네. 텐데, 자 그러면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앞 전국에 이 시간에 고3들이 죄송합니다. 다 공통점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감입니다. 네, 네. 네, 유니스트가 최근에 그 인지도나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의 탐구 열정이나 또 학업 능력을 믿고 자신 있게 자기소개서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면 아마 금년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니스트는 2030년에 세계 10위권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이미 세계 3위 수준에 도달한 연구 분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유니스트의 비전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기 때문에 세계적인 연구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를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에 당당하게 표현해서 탐스럽고 큰 열매들을 금년 입시에서도 차지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재술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유니스트와 숭실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의 핵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정복하라. 주요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방송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오늘 유니스트와 숭실대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 입학사정관이신 김영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숭실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입니다. 숭실대학교뿐만 아니라 또 대입 준비를 위해서 더운 날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숭실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117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정말 역사가 깊은 대학인데 2015학년도 숭실대학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숭실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SSU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집 인원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네. 작년 대비 60여 명 가까이 증대돼서 447명의 학생들을 뽑게 되고요. 또 수시 전형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할 뿐만 아니라 추가 모집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여지가 많은 전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형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 작년까지 받던 교사 추천서를 폐지했고요. 활동 증빙 자료도 전혀 받지 않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선 선발 제도도 폐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서류종합평가를 할 때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 서류종합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면접 또한 두 가지 서류를 바탕으로 인성면접 형태로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사회기여자 및 배려 대상자 전형인데요. 이 전형도 모집 인원이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늘면서 지원 자격도 크게 변경됐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숭실대학교 이 자격 범위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넓은 편입니다. 네. 부모님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친할아버지나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유공자인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지원 자격으로는 서해 5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 SSU 미래 전형하고 사회기여자 및 배려 대상자 두 전형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치기 9일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특징 중에 전형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게 되게 조금 고무적인데요. 뭐 추천서나 활동 증빙 자료가 폐지됐다는 게 아마 수험생들한테는 되게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시 일정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11일부터 시작한데 숭실대 경우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숭실대학교도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기소개서는 18일이 아니라 21일 일요일 밤까지 얼마든지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면만 유의하면 될 것 같고요. 원서 접수는 UA 어플라이나 진학 어플라이 2개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수시 접수 기간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숭실대 지망하는 고3 학생과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숭실대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어때요?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힘들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하셨을까요? 제가 숭실대를 가기 위해서 입학사정관제를 로 가야 되는데 네. 자기소개서나 면접 같은 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네. 막해서 이렇게 그렇군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을 더 보완을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오늘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김태회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4등급, 수학 4.2등급, 영어 3.4등급, 과학 3.9등급, 평균 3.75등급입니다. 주요 과목 학년별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는 3.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4등급대를 유지하고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예, 6월 모의평가 점수를 보면 국어 A에서 5등급, 수학 B형 6등급, 영어 6등급, 화학 5등급, 생명과학 7등급, 평균 5.75등급입니다. 4월과 6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4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 영어는 6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화학은 7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한 반면 생명과학은 5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희망전형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숭실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사회기여자 및 배려 대상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 도서관 도우미 활동을 했고요. 자기 주도적 학습반, 진로 탐색 활동, 과학 동아리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학급 회장,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이공계 과학 캠프 등에 참여했습니다. 예, 수상 경력을 살펴보면 선행 부분에서 표창장을 2회 받았네요. 그리고 학교 축제 관련 장기 자랑 등 무려 수상이 4회나 됩니다. 그리고 학급 수련활동 모범상 등을 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들이 눈에 띄는데요.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김영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다 보셨는데 먼저 장점을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흔히 요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이 있다면 통섭적인 인재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인문학적인 관심이나 도전의 흔적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요. 네. 자기 주도형 학습관에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습한 면모가 있었고요.
또 선생님께서도 학생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컨벤션 마케팅 전문가라는 진로 방향 설정하고요. 관련 서적을 읽는 등의 모습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할지, 그리고 송실대 합격하기 위해서 총평도 좀 해주실까요? 예,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학생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우리 학생 자기소개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네, 과학 동아리 활동 중점으로 보고 싶은데.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이 지원하고 있는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의 이 학과 성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는 공학하고 경영학을 아우르는 학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어떤 수학적인 논리력이 바탕이 우선 되어야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학생이 지금 전반적으로 내신 성적은 고른 편이지만 이런 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비교해서 볼 때 미적분이라든지 고급 통계라든지 이런 고급 수학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성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학생의 다양한 활동들이 말씀드렸던 그 동아리 활동들을 포함해서 이런 활동들이 누구나 하는 활동이라든지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활동이 아니라 학생 본인의 진지한 관심과 또 그런 관심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누구나 그렇듯이 학생부에는 많은 기록들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학생이 강조하고 싶은 그 부분들을 부각할 수 있도록 써내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학 캠프, 과학관 행사 참여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한 후에 직접 작성했던 보고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좋은 소재로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학생이 얻었던 직접적인 역량을 충분히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활동은 많으니까 수학교과나 과학교과에서 좀 부족한 것을 비교과에 자기소개서로 좀 극복을 좀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김태우 선생님, 우리 학생 어떤 점을 또 보완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은 수능 성적에 비해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 학생부 종합 중심의 수시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다만 내신 성적이 수도권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딱 정량적으로 자르는 건 아니지만요. 네. 그러나 상승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발전 가능성, 잠재력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할 점은요.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을 보면 학교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체험 활동과 견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학교의 모습이 아니라 이 학생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신만의 어떤 차별화된 역량, 배우고 느낀 점, 이것 등이 자기소개서에 잘 진정성 있게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음으로 수학, 과학 분야 등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재능이나 수상 경력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잠재된 학업적 역량, 학업에 대한 열정과 발전 가능성을 좀 잘 드러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문학 분야의 독서는 좀 충분하다고 했는데, 정작 전공 분야에 대한 어떤 수학이나 공학이나 과학에 대한 이런 독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독서 활동은 그 독서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어떤 심화된 어떤 독서 이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를 통해 전공 탐색의 어떤 노력들, 그다음에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이런 것 등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그 활동 참여한 것에서 나아가서 더 심화된 내용을 좀 드러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자,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서류가 이 자기소개서일 텐데요. 숭실대 자기소개서의 자율문항은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김영배 선생님. 네, 숭실대학교 자율문항은 지원 동기와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 및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율 항목을 포함해서 자기소개서의 모든 글은 사실 서류 평가자들이 학생부를 보게 만드는 시각을 제공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 언급하셨던 것처럼 학생의 활동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이런 좋은 소재들을 가지고 숭실대학교와 또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 그걸 먼저 분석해내고요. 그 역량을 토대로 다시 한번 내 활동을 재정렬하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신 팁을 가지고 이제 자기소개를 잘 써서 1단계를 통과하게 된다면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될 텐데요. 숭실대학교가 면접 평가 비율이 40%입니다. 비율상으로는 작지만 영향력은 되게 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면접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전형을 포함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평가 비율이 40%입니다. 절대 작지 않고요. 네. 서울과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20, 30%의 면접 비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1단계 서류 종합 평가자의 3배수가 면접 대상자가 되고요. 면접에 올라가게 되면은 입학사정관 1명, 그리고 지원학과에서 나오신 교수님 2분, 이렇게 해서 총 3명이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기재사항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발표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 등은 이전에 진행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학과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류종합평가 점수의 합격자 편차가 대략 10점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면접에 의해서 사실상 당락이 좌우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면접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습니다. 자, 상담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네, 아니요. 거의 나은 것 같은데. 그래요. 많이 든 것 같아요. 네, 사전에 보냈던 그 상담서를 보니까요. 우리 학생이 농어촌 전형과 미래인재 전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맞을 것인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배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학생은 지금 그 농어촌 출신자 학생이기 때문에 400여 점의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특별 전형이고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전형을 꼭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 같은 맥락에서 팁이 있다면 여러 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인재상이 다르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두 학교, 두세 학교로 그 지원하는 학교를 줄이고 여러 가지 전형에 가능하다면 지원해 보는 것도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면접 대상자가 됐다라고 해서 추가 합격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요? 예, 맞습니다. 사실 서류종합평가를 일단 합격을 하게 되면요. 모두가 추가 합격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종합평가를 통과하고 면접에서 특별히 너무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네. F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추가 합격자 대상이 되게 됩니다. F만 받지 않는다면 예, 되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이제 수실 6회를 쓰기 때문에 분명히 숭실대 이외에도 다른 대학에 대한 전략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김태우 선생님, 우리 학생 어떤 전략을 좀 가져야 네.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우리 학생은 수능이 좀 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전형 어떤 지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어떤 전형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수도권 중심으로 제가 두 군데만 추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대 산업경영공학과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농어촌 전형이라고 해서 지원 자격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네. 어떤 학교는 부모가 뭐 농어촌에 5년 거주, 6년 거주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반드시 그걸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선발 인원은 2명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평가 100이고 2단계에서는 심층 면접이 50%입니다. 수능은 미적용이고요. 추천 이유는요. 우리 학생이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이 많이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학생은 전 과목이 다 골고루 비슷하거든요. 근데 국영수, 네. 기타 기타 과목까지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불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년도는 상당히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3.3대 1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3배수를 뽑는다면 우리 학생도 거의 1단계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로 가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선발 인원은 8명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는 면접이 역시 50%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 수능 최저는 미적용이고요. 전년도 합격자 평균 내신을 보니까 3점대 한 중반 정도 됩니다. 우리 학생도 거기에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내신에서 크게 불리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의 활동 기록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래서 이걸 자소서에 구체적으로 잘 풀어 쓴다면 여기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추천대학까지 상담 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학생?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방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런 네.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네, 도움 많이 됐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학생 지금 보니까 참 많은 좋은 소재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드러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숭실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요, 자연계 학생이지만 인문학적 관심과 도전이 보이고 진로 방향 설정을 하면서 관련 서적을 읽은 것이 긍정적입니다. 숭실대 합격 전략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수학과 과학 쪽과 관련 활동이 학생의 진지한 관심의 결과임을 설득력 있게 증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라입니다. 자, 숭실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상담을 좀 들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숭실대 지망하는 학생들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숭실대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 여러 가지 뭐 걱정도 많이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사실 오늘 전화 주신 학생 말고도 지금 방송을 보는 많은 학생들이 또 지원하는 대학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 내신 성적이 몇 등급 정도인데 이 정도면 합격이 가능할까요?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이면 합격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실 가장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숭실대학교는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1단계 서류 종합 평가에서 대략 25% 정도를 반영을 합니다. 네. 이 서울 소재 주요 대학 가운데서 사실 내실 반영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 중에 속하게 되겠고요. 정답은 가장 많은 합격자들의 내신 비율은 등급은 대략 2, 3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탈락자도 2, 3등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만큼. 네. 가장 많은 지원자도 2, 3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 5등급을 받고도 낮은 내신 반영 비율 때문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또 적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렇게 사정을 하시면서 아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라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작년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을 꼽아보자면, 작년 SSU 미래인재 전형에 사회복지학부에 합격했던 학생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폐지되었지만 작년에 우선 선발로 합격이 됐을 만큼 굉장히 우수한 서류 종합 평가 성적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 학생이 시각장애 1급, 청각장애 6급이라는 복합장애를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네. 사실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을 해도 충분할 학생이 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성취도를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네. 우리나라 복지 전반에 대한 어떤 실제로 복지가 필요한 학생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고 고민도 깊었고요.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자기소개서나 또 교사 추천서라든지 학생부를 통해서 열정이 느껴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눈에 띄는 학생으로 당당하게 좋은 성적을 받고 합격을 했던 사례가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학생도 열정이 잘 드러났기 때문에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숭실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대학마다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 사실 크게 다릅니다. 숭실대는 오랫동안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이었고요. 또 작년에는 협력중심대학으로 최대한 지원자들의 숨은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대학들과 다른 숭실대학교만의 어떤 인재상이라든지 또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강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신 이후에 단순히 좋은 평가가 아니라 지원자만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재력을 충분하게 드러내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숭실대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위해서 마지막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숭실대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으로서 상당히 사회에 많은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만 잘 갖춰진 어떤 그런 학생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의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다양한 활동들과 체험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숨은 소질과 적성, 또 꿈을 발견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숭실대학교가 정말 도움이 될 만한지 아닌지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숭실대학교가 찾는 진짜 인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하시고 저희 대학에 또 숨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유니스트와 숭실대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유니스트와 숭실대 편 함께 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영배 선생님, 김태회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광운대학교 그리고 세종대학교 입학사정관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